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네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의 샵터뷰. 자, 오늘은 신목고 출신 지금 서울대 정시 전형으로 합격해서 기계공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우리 김나연 씨랑 오늘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나의 공부 스토리, 그다음 2부에서는 과목별로 나연 씨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3부에서는 목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각각 우리 챕터별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나연 씨의 자기자랑, 자기 소개에 대해서, 그 스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네. 그냥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신목고에 간 이유도 네. 제가 여중이었는데 네. 남녀공학이 어떨까 하고서 조금 멀리 있는 학교지만 남녀공학이라서 신목고를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신목고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부터 이제 뭔가 주변에서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수능이 1년 남았으니까 네. 이제 뭐라도 하긴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실에서 총무 알바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4시, 5시쯤 끝나나요? 그때 끝나면은 이제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서 총무를 보면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총무를 하게 되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회원분들이 하는 공부처럼 문제집 사서 이렇게 풀면서 그때 혼자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 그냥 남녀공학이야? 남녀공학이니까 정말 놀자! 신나게 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부해야겠네? 근데 이제 그러다 어떻게 알바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목고가 되게 공부 잘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걔네들이랑 좀 이렇게 비벼보려면은 그래도 공부를 하자 해서 독서실을 끊었는데, 독서실 고1 때요? 네, 고등학교 고1 때? 1학년 때 공부 안 한 건 아니네요, 그죠? 가서 이제 같은 방 친구들끼리 놀았죠. 가서 도서실 가서. 네, 6인실이었는데 다 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서실 사장님 오셔가 시끄러워 얘들아 하면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핸드폰 하고 막 영화 보고 막 친구들이랑 바닥에 누워가지고 영화 보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네. 총무 자리가 나서 그래서 거기서 총무 자리 하는데 너무 심심해.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1년 남았어요.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네. 친구들이랑 떠들 수도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문제집을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이스토리. 그냥 자이스토리. 다들 푸는 다들 자이스토리, 뭐 EBS 수능 특강,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수능 특강 이런 거 사서 풀고 하다가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엄청 못하던 애가 갑자기 2학기 들어서 조금 올랐었거든요. 원래 한 5등급? 전과목 평균 5등급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3등급, 2등급 막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가지고 관심이 생겼구나. 네. 부르셔서 뭐 공부 시작했니? 이제 좀 할 마음이 생긴 거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냥 저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집 뭘 풀어야 되는지, 그러고서 학원을 정말 다녀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집안 사정을 좀 아셨는데 저희 집안 사정이 학원을 다닐 정도로 좋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한 것도 그 이유도 있고 해서 그냥 EBS에 무료 인강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 들어라. 다 좋은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 과학 탐구 영역을 거의 안 했었는데 EBS를 보면서 진도를 나갔었어요. EBS랑 완자 같은 거 사서 풀면서. 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때는 이제 전과목 인강을 들으면서 EBS로. 네, EBS로 근데 안 들은 과목도 몇 개 있었어요. 이제 땡기는 것만 이렇게 들어보고서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3 때도 그냥 학교 끝나고 공부하고 그때는 이제 알바 그만뒀었어요. 그러면은 고3 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연 씨는 일단 도서실이 공부를 하게 해준 보금자리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사실 그게 된 거겠죠. 아니었으면 뭐 핸드폰 게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누워서 영화 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학년도 이제 고3이다 보니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딱 그 심심한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그게 되니까 또 이제 성적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참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래도 그렇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말 훌륭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니까 재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자기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냥 정말 평범한 아이였어요. 어제 맨날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자고 떠들고 공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정말 평범한 아이였다가 이제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성적이 올라갈수록 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과목 빼고 1등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고3 때요? 네. 한 과목 빼고 1등급 다? 네. 네. 보통 얘기를 해주시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을 유지하기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쵸. 보통 떨어진다.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확 올랐으니까 뭔가 그런 쾌감? 그런 게 좀 더 제 욕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고 제가 무엇보다 수능 때 수학을 밀렸었어요. 네,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수학을 가채점표에 먼저 적고 OMR에 적었었는데 가채점표에 주관식 그 배열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이런 순서였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쭈루룩 나가가지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재수 그냥 약간 제 의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밀렸어서 뭔가 욕심을 못 채우는 건 좀 아니다 해서 재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서울대 기계공학과로 딱 입학을 했고 아, 저 알겠-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제가 어떤 거? 재수를 네. 알바를 하면서 했거든요. 재수를 알바를 하면서. 그게 어떤 스토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재수를 하면 재수학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독학 재수를 하면서 그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진짜 훌륭하다. 재수학원에서 이제 아침에 문 열고 이제 밤에 문 잠그고 하는 일을 하면은 그 학원비를 3분의 1로 해주신다고 제가 그 독서실 재수학원 원장님이랑 합의를 봤었거든요. 진짜 멋있네요.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 식비나 이제 제 학업에 대한 비용을 다 제가 냈었는데 핸드폰비 포함해서 그냥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와. 아 그러면은 이제 나연 씨가 기계공학과잖아요, 그렇죠? 거기 학과는 이제 어떻게 했죠? 이제 제가 이제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서울대에 딱 입학을 했는데 기계공학과다. 그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혹시나 지원하고 싶었는가 아니면 갑자기 이게 생기는지 왜 그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공학을 좋아했어요. 공학, 네. 네, 제가 이과에 온 이유도, 그러니까 네. 이과에 온 이유도 이제 물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물리. 이제 물리를 좋아한다니까 이제 물리학과는 너무 좀 자연. 약간 수수학문 같은 느낌? 네, 너무 연구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공부만 해야 될 것 같고. 공대가 또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래서 돈이죠, 돈. 네. 그러고서 이제 취업 잘 되고 돈도 취업 잘 잘 벌고 되고. 하는 데가 공대다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적을 딱 받았는데
일단 공대는 정해져 있었고 공대에 어느 과를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성적으로 다 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즘 전기컴이 좋다니까 전기과. 그 중에서 뭐 골라보자 하고 이제 전기정보공학과랑 기계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가 하는 일을 대충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전기정보공학과는 안 끌렸어요. 재미없어 보이고. 재미없다. 그러고 컴퓨터공학과는 이제 너무 그 정신없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언어 네. 이렇게 쭉 하고 맨날 이렇게 눈 빨개져서 코딩하고 있는 게 약간 컴퓨터공학과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아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컴퓨터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가면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계공학과는 뭘 하나 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구조 같은 게 되게 흥미 있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전기정보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중에 당연히 기계 아니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공부라는 게 그 공부의 이유 요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럼 학과라는 걸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드셔도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냥 아니었어요. 일단 공부를 했고 해야 되니까 했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성적 보니까 나 뭔가 이쪽이 더 끌려 이제 가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의 딱딱딱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공학과야 나는. 그러네요, 그렇죠? 공부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나연 씨 전반적으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로 얘기하셔도 되겠죠? 중학교로 얘기해도 되고 공부하는 이유? 중학교 때는 안 했었고 네.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인정받아서 칭찬받아서 좋아서 그러고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뭘 알려주고 와 너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좋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그 한마디 한마디 되게 힘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잘해도 너는 커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대접을 많이 받게 되니까 정말인가? 공부만 잘하면 왠지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수능 잘 보면은 행복할 것 같고 해서 그냥 그 행복을 쫓아서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지금 잘하면 지금 잘해서 수능을 잘 보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누구한테든지 되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고 되게 긍정적이네요. 제가 보니까 나연 씨는 되게 살아온 그 삶이 되게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 공부해야지? 나 공부할 나이니까 공부하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은 내가 여기 하고 문 닫고 문 열고 하면 되지? 그럼 원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은 되게 힘들 텐데. 그리고 특히 이런 날씨에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 가면서 거기에다가 또 경쟁인 거까지 본인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진짜 긍정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되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있었나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 제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연 씨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공부 잘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럼 힘이 나고 그럼 공부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나요? 공부 잘하면 더 좋은 점? 우리 여기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야 공부 잘하면 진짜 좋은 점 이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 때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대학 와서 느끼는 것도 좋고 그냥 딱 한 줄 평? 약간? 먼저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면은 네. 좀 더 여유를 갖게 되는 것 여유. 같아요. 뭔가 이제 다른 네.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좀 헤매거나 답답하게 보일 때 네. 그때 제가 좀 더 지식이 많고 제 공부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질타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더 엄격하게 하고 남한테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도 좀 부정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와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네, 좀 방금 감동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약간 남한테 관대해진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뭔가 그 상황 속에 갇혀서 좁은 시야를 갖기보다 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나한테 만족할수록 그 상황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게 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배우네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공부 습관. 습관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아침 8시에 무조건 학교에 도착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됐고 그걸 안 하면 막 가시가 돋고 뭐 이런 어떤 습관? 자기만의 공부 습관? 고등학생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고등학생 때는 수업도 제가 듣고 싶은 선생님 것만 듣고 원래 다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 아니면 이렇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엎드려 자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보통 완전 밀폐된 곳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친구든 선생님이든 이제 바로 날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있어서 내가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면 한심하게 봐줄 누군가가 있어야 훨씬 더 집중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졸거나 딴짓하면 옆에서 한심하게 이렇게 보는 시선? 그러니까 약간 나연 씨 지금 말 들어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거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거를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인식하니까 나도 이제 여길 봐야겠다라는 그거. 그리고 그걸 좀 더 관대하게 쳐다보고 나한테 업격했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 이게 보니까 근데 좀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멋있습니다. 공부 습관. 그럼 아까 고등학교 때는 없다 그랬는데 그럼 재수 때는 있었나요? 네, 재수 때는 일단 일주일 계획을 쫙 세우고 정말 기계처럼 기겠죠. 그래서 기계공학과? 네.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재수 때 네. 기계처럼 일주일 계획을 짰다. 네, 일주일 계획을 일요일에 딱 다 시간별로 짜가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쭉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계획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짜가지고 만약에 한 15분 일찍 끝났다 그러면은 그 15분 동안 빨리 쉬고 좀 더 핸드폰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획이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안 1년? 지켜졌을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점심 때 좀 잘 졸아서 네. 점심에 해놓은 일정들은 거의 다 이제 일요일로 옮겨갔어요. 일요일은 오전만 공부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오후에는 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안 된 것들 노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바꾸고. 네, 어쨌든 계획대로 어쨌든 재수 때는 그렇게 공부 습관을 들여놓으신 거네요. 네. 공부하기 싫을 때는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할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다. 그럼 보통 어떻게 했어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없었다.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럼 공부를 왜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들으면은 당연히 하기 싫지 이건데 어떤 포인트에서 보통 하기 싫어져요? 놀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게 날씨가 좋다 뭐 이럴 때인가? 아니면 뭐 특별한 공휴일? 근데 날씨 좋을 때 공휴일일 때 당연히 너무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또 갑자기 이렇게 공부하다가 정말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문득 놀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나가서 정말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진짜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수험생들이 진짜 이런 애 있잖아요. 재수생들도 그렇고 그냥 딱 하늘 보면 와 오늘 같은 날 진짜 놀이공원 가고 맞아요. 싶다. 오늘 같은 날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맞아 오늘 같은 날 어디 가야 돼. 이런 거 가만히 있잖아요.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밖에 네. 나가서. 그런 날 진짜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날 한 번쯤은 놀아도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분명히 대학 가는데 입시에 분명히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딱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노는 시간. 무조건 일요일은 노는 시간을 설정한다.
네, 일요일은 이제 제가 알바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 알바가 이제 오전 시간에는 거기서 제 할 거 공부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오면은 질문 받아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꿀알바죠. 제 공부할 거 많이 했었고 이제 오후 수업에는 수업 조금 하다가 5시 퇴근이었는데 그 5시 이후에 제가 만약에 평일에 졸거나 또 집중 안 하고 다른 짓 하느라 공부를 안 해놨으면은 그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됐었고 아 이번 일주일 정말 뿌듯하게 보냈다 하면 이제 그 시간부터 저는 뛰쳐나가서 노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이제 대학생인 친구들 만나서 엄청 재밌게 놀았죠. 그럼 공부하기 싫어도 어쨌든 내가 계획 짜놓은 게 있고 그 계획은 무조건 하고 다 하면 아 끝났다 이러고 이제 놀러 가는 거죠. 놀 때 정말 신나게 노는 거. 아 후회 없이. 네, 그러고 그 놀 때 놀고 나서 끝날 때 집 갈 때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놀았으니까 아 다음 주에 더 놀자 이렇게 해서 되게 딱 놀 때만 놀고 공부할 때는 집중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지금 하기 싫어도 아 일요일에도 날씨 좋을 거야 그때 놀자 그때 뭐 할까 잠깐 생각하고 다시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기 싫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나중에 말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계획. 그 계획이라는 게 참 또 힘이 된 건데 난 일요일 무조건 노는 시간 이런 거 딱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틴다. 일요일이 더 좋지. 일요일은 더 쨍쨍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면 무조건 오래 앉아 있으면은 성적 올라가. 수학은 무조건 일단 문제 많이 풀어야 올라가.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사람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고정관념, 공부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두 개는 95%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네. 고정관념은 아니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오래 앉아서 많이 공부했고 수학 문제집도 그냥 많이 풀고 뭐 과목별로 공부 조금이다 얘기하겠지만은 뭐 사실 그냥 주변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 선배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약간 많이 풀면 돼. 영어 단어 그냥 많이 외우면 돼. 맞아요. 정말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서. 그래. 영어 듣기 진짜 많이 들으면 돼.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이 그렇게 하셨고. 네. 그럼 저는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풀었던 걸 계속 푸는 거. 수학 같은 경우. 한 문제집을 계속 이렇게 했다고 계속 풀고. 네, 쉬운 문제집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애먹었던 문제집. 그랬던 문제집들은 보통 3번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많이 오래 앉아서 많이 풀고. 진짜 많이 풀고 많이 듣고 많이 풀- 외우고. 많이 외우고 그런 거네요 진짜. 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웬만한 경우에는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약간 이제 달라서 케이스가 많이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건데 나 지금 그 공부 방법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좌우명 있을까요? 좌우명? 좌우명. 나의 좌우명. 이것도 한 줄평을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좌우명. 한 줄로 딱 나의 좌우명. 이게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명 있으세요? 저 좌우명이요?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답 없는 고민은 하지 말자. 근데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지금 토론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좌우명. 네, 진짜 답 없는 고민,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살다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이 생겼죠. 답 없는 고민 절대 하지 말지. 좌우명을 딱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 아, 저는 좌우명이라고 하면 네. 되게 추상적이죠. 이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으면서 이러는 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아까 처음 인터뷰할 때부터 느끼는 건데 일관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이 말에 포장지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 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일맥상통해요. 그 모든 게. 그리고 나 이제 성격이 보이는 것 같고 그 공부한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쫙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저도 되게 많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좌우명사가 시험팀 나오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긴 한데 뭐 과목별로라기보다는 어떤 시험 볼 때 팁? 근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제가 아픈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와.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런 것도 다 시험 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수능 한 번으로 밀렸으면 시험 팁? 뭐 그거 말고도 뭐 따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시험 팁 같은 거? OMR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하게 밀렸을 수 있는 거를 제 경험으로 알아서 진짜 열심히 풀고 답을 냈는데 그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설마 이야기. 그 가채점표가 이렇게 돼 있을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처음 보러 가면 그 긴장 속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종이와 동그라미와 수첩들밖에 안 보이죠, 진짜. 또 시험 팁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별거 없으니까 긴장하지 말자. 그죠. 긴장하지 말자. 네, 제가 밀려 쓴 것도 결국은 긴장해서 그랬던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과목에 대한 팁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2부는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입니다. 2부는 우리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연씨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볼 건데,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입시를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신으로 갈 수도 있고, 학종, 그다음 논술, 수능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저는 수능에 올인했죠. 아, 그럼 내신, 뭐 학종, 뭐 논술 이런 건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오직 수능만 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네. 이미 다른 것들은 좀 되돌릴 수 없는 경우였어요. 돌이킬 수 없겠다 이런 돌이킬 수 거는 없겠다. 해서 이제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고, 논술 같은 경우는 너무 논술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아, 비용.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예 근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수능이라는 게 그 하루, 1년에 딱 그 하루만으로 결판이 딱 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하기 마련이긴 한데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 수능만 그러니까 정시만 몰빵하겠다. 이게 좀 불안한 거 있었던 거네요. 네, 불안했었죠. 네, 불안해서 진짜 이것도 망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삼수를 할 자신은 없었어요. 워낙 재수 시절에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삼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그 하루에 만약 내가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아파가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생각했던 게 그 재수 망하면 해외 대학을 준비하려고 알아봤었고,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망하는 거는 이제 생각하면은 제가 원래는 좀 안 좋은 경우도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편인데 그거 하나만큼은 이제 답이 없다 싶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걸면서 안 불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위안하고 네.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나는 정시로 간다. 그러면 자기 자꾸 그 되새김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내신 대비해서 그럼 따로 이렇게 나연 씨하고 대화를 나눌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고1 때는 이제 학생들이 수능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거는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학력평가도 사실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이제 내신, 중간고사 봐야 된다. 근데 아마 고1 때는 아마 그래도 내신 공부를 하셨겠죠? 네. 하시다가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난 목표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돌이킬 수 없다. 내신을 돌이킬 수 없다. 그 수능으로 나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깨우친 순간 분명히 고2 내신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 내신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내신 기간을 무시하고 수능 준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고2, 고3 때요? 네, 그 이제 수능으로 가야겠다, 정시로 가야겠다 마음 먹고 난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 때. 네. 되게 친구들이 주변에서 내신 준비를 많이 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이웨이로 나 할 거만 한다 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날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아, 딱 전날만? 전날이나 2, 3일 전? 2, 3일 전? 그전까지는 계속 내가 준비하는 수능 준비를 계속 하고. 네, 사실은 저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예 신경 안 쓰고 수능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냥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친구들이 그래도 좀 해야지 이러고서
카페 같은 데를 같이 가서 하자 하면은 그냥 친구들이 푸는 거 풀고 좀 선생님들이 주신 프린트 외우고 하면서 그냥 하루 이틀? 2, 3일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능 준비를 하나 내신 준비를 하나 사실 문제 스타일이 다른 거라서 아니면 뭐 비슷한 수능 기출 문제나 이제 교육청 기출 문제, 평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교과서 문제를 변형하는 문제도 스타일이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에서 나오는 우리가 영어랑 국어를 해결하는 것과 내신의 해결이 좀 다르잖아요. 다 본문 외워야 되잖아요, 요즘도. 그쵸?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뭐 2, 3일 전에는 했으나 뭐 2주 전, 3주 전부터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러진 않았던 얘기네요. 네, 전혀 안 했어요. 난 정시로 갈 거니까. 그렇죠? 학종 대비도 따로 네. 하신 적 없을 거고. 이 수능 대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긴 해요. 수능으로 어쨌든 간에 아까 아픈 기억을 자꾸 제가 떠올리는 것 같은데 한번 OMR 카드를 밀려 썼다. 그래서 또 제소를 했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도 성공을 했을 때 목표하는 대학을 이뤘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어떤 나의 공부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공부 그냥 하면 돼.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학생마다 공부하는 게 어때서 똑같을 수 있게 해서 자기에 맞게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부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이제 자기가 맞는 거에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거는 오직 나연 씨의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연 씨만 어떤 특별한 수학 과목에 대해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아니면 탐구 과목에 대해서 난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뭐 짤막하게도 좋고 아니면 뭐 길게 얘기해 싶은 과목은 또 길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 수능 과목에 맞춰볼까요? 국어부터 가봅시다. 먼저 국어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시중에 나온 EBS 문제집들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얻는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국어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얻는 지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울 거 다 외우고 EBS 책에서 외우라고 하는 거 다 외우고 풀라고 하는 거 다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월, 7월, 8월 이렇게 다 지나가고서 아니, 더 이상 EBS 문제집들은 3-4번을 풀었다. 여기서 나오는 지문들은 거의 줄줄 외울 정도다가 됐을 때 이제 인터넷 강의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유명하신 선생님들 찾아서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거의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풀면서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직접 풀었다. 푸는 식으로. 내가 진짜 많이 푼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초등학교 때는 꽤 많이 읽었었어요. 국어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냥 높은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일단 나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기본 점수 바탕이 된다 하는데 국어 성적 올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국어는 어땠어요, 점수가? 뭐 학력평가든 학력평가 점수가 좀 더 와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아니면 나 원래 기본 베이스가 있었다. 뭐 사실 이게 좀 듣고 싶은 말이긴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래들이랑 다르게 책이나 문학, 소설 이런 거를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찾아서 읽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읽으라고 시키면 그래도 남들보단 좀 재밌게 그 시간 보내고 근데 전혀 책을 많이 읽거나 이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국어 시험을 제대로 쳤을 때 그때 아마 4등급, 5등급 정도 나왔고 4등급, 5등급.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계속 4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네, 운 좋으면 3등급? 그러면 4등급. 고3 현역 때는 안 밀렸었잖아요. 네. 그거는 죄송해요. 자꾸 얘기하네요. 그거는 몇 등급이었어요? 그 고3 현역 때? 현역 때는 2개 틀렸었던 것 같아요. 2개. 그럼 1등급이네요. 네, 96점. 96점으로 1등급. 네. 어쨌든 그럼 되게 올라가네요. 3, 4, 5등급에서 현역 때 1등급 찍고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3등급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3등급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운 좋으면 2등급. 그 난정적인 1등급까지 현역 때 찍고 네. 재수 때도 재수에서 그럼 1등급 맞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재수 몇 개 때는 틀리셨어요?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국어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아, 재수할 때. 네. 네. 수능 봤을 때 어쩌다 한 문제 틀려가지고 그러면은 국어는 재수 때 한 개 틀리신 거예요? 네. 한 개? 제가 원래 국어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워낙 떨고 하다 보니까 틀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EBS 강의하고 EBS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거의 지문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풀어서 그런 게 생긴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EBS를 정말 책이 되게 많거든요. 수능 네. 특강이랑 수능 완성 그쵸. 말고도 다른 문제집들이 있는데 연계 교재가 아니어도 두세 번씩 풀고 연계 교재들은 거의 문제 딱 보면 읽기도 싫어요. 그냥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그냥 지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2번이었어. 이게 기억이 나고 그럴 정도로 풀어가지고 이랬는데 틀리면은 누가 만점을 맞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수능장에서 도움 많이 됐어요? 어떤 게? EBS 연계 교재 많이 마르고 닳도록 푼 그. 아, 너무 떨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그쵸. 같아요. 하긴 시험장에서. 제가 좀 잘 떨어가지고 수학은요? 수학은 현역 때 몇? 계속 일부러 이러시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재수 때 어떻게 아. 당연히 몇 점이었어요? 아, 수학 재수 때. 재수 수능 네, 때요? 수능 때. 수능 때도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려서 96, 네. 1등급.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수학도 이제 수학은 유명한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네.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요? 문제집이요? 네. 하셔도 돼요. 아, 네.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그런 거 다 기출 풀고 문제집 쫙 모아놓은 거. 네 블랙라벨 뭐 어렵다곤 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풀다 보면은 계속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풀고서 어려웠으니까 또 한 번 풀고 그래도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그 한 권을 막힘없이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모든 문제집들을 풀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네, 이제 한 두 번쯤 풀고 나면은 처음부터 풀기가 싫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틀렸던 문제, 기억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것들 푸는데 계속 풀고. 반복해서. 네, 기출 문제는 한 몇 번 정도 봤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 정도로 많이 봤다는 얘기네요? 기출 문제는 문제 보면 답이 생각이 나야죠. 그 정도로 많이 봤다.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두 번 보면 두 번 정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거의 그냥 아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거의 마르고 닳도록 그냥 딱 보면은 지문이 딱 생각나고 이 문제 보면은 그냥 풀과정 딱 생각나고 이 정도까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문제를 다 외우라는 거야? 약간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외우는 것도 좋죠.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죠. 아, 근데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수능이 안 나올 텐데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찝찝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아, 다 외웠어요? 네. 일요일 같은 때 뭔가 공부를 안 하고 완전 놀기에는 그래도 약간 뭐 양심이 찔리는 날이 가끔 있어요. 놀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찝찝했던 것들 그냥 다 외우자 해버려서 외우고. 근데 외우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요. 한 번 그래요? 외웠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풀면 됐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정말로.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영어는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영어는 정말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영어는 열심히 해도 잘 안 오르더라고요. 2등급까지는 단어 많이 외우고 하면 나오는데 이게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고 싶은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속도? 그리고 그 단어의 느낌? 단어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단 현역 수능 때는 2등급이었나 3등급 나왔던 것 같고 재수할 때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1등급이 나왔는데
저는 영어는 정말 선생님을 한번 딱 정해놓고 인터넷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시키는 대로 정말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터넷 강의를 그러니까 EBS 아닌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선생님 거를 계속 이렇게 그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한 거네요. 이 선생님이 영어 단어 1000개 외우셨겠네요. 네. 근데 되게 생각보다 널널하게 주세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하겠지? 하면 이 정도는 해. 이러면 네. 이러고 그 정도만 하고 다른 공부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어쨌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어쨌든 공부한 스타일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공부한 맞아요. 스타일.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자기한테 맞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통한 것 같고. 탐구는 비슷한가요? 탐구는 제가 그러니까 물리 1이랑 지구과학 1을 했다가 재수 때 2로 바꿨는데 세 개 다 제가 처음에 인강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도 분명 있었지만 이해를 하기보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일단 저거는 외워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자나 그런 책을 보면서 외울 거 외우고 거의 다 외우는 거죠, 탐구가.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 했는데 물리 같은 경우도 인터넷 강의보다 혼자 하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혼자인 거를 해보고 이해하고 읽고 또 다시 보고 하면서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거의 뭐 탐구는 거의 독학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그냥 네. 책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외울 거 다 외우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우는 거 하면 이걸 왜 외워야 돼?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거기 그 면에서도 되게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일단 어려우면 외우자. 근데 외우다 보니까 다시 또 이해가 되고 다시 그게 내가 이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영어도 선생님이 시켜준 대로 다 외우고 탐구도 일단 인강 듣다가 저거 외워야 되는데 저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내가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외우자. 또 외운 거고. 근데 네. 정말 모든 공부가 새로 배우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우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는 것도 외우는 거다. 그럴 수 있죠. 체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다 보고 너무 많이 이해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네. 암기. 그래서 저도 외우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또 외워야 돼? 이러면서 그냥 외웠죠. 근데 이게 외운다는 게 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걸 이해하면 좀 더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영어 단어처럼 제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막 외우면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외우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 영어 단어 말고는 이해하면서 외우는 쪽으로 했던 것 그쵸.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해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깜지를 펴놓고 외우자 이런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그 이과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영어 단어처럼 그냥 지하철에 이렇게 펴놓고 이러고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외우니까 다 된대. 그래서 오늘 다 외우자. 책 한 권을 다 외우겠어. 이게 아니었던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탐구 과목들 같은 거 외울 때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이름도 웬만하면 연관이 있잖아요, 내용이랑. 그래서 그걸 정말 천천히 읽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했던 것 같아요. 책 중에서 보면은 이게 참고서가 글로 돼 있는 게 있고 이쁘게 이렇게 네모 박스 쳐져가지고 딱 요약 정리된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싫어했겠네요.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글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요약 정리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럼 어떤 책을 더 선호하셨어요? 저는 수능 특강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네. 딱 그 정도. 너무 TMI스럽지도 않고 딱 그 정도만 보고서 내가 궁금하면 찾아보고. 네. 근데 제가 찾아봐서 얻은 지식은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다 필요한 것만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책 만드시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진짜 EBS 잘 활용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한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탐구는 어떻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시 볼 때 일단 분명히 투 과목 봤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아, 네. 투 과목, 원 과목 이렇게 두 개 해서 둘 다 1등급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투는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지구과학 투요. 지구과학 투랑 물리원. 물리원. 물리원은 몇 등급? 둘 다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그러네요. 논술 대비는 안 하셨다 그랬고 아까 정시만 몰빵 하셨다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연 씨는 이제 정시로 해가지고 각 과목별로 이제 공부 방법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나연 씨의 공부 방법인 거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일단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아요.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건 누구를 따라하는 거는 아니고 참고를 할 뿐인 거지. 네, 어쨌든 되게 저도 많이 배우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2부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3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입니다. 3부는 이제 목동에서의 공부. 우리 나연 씨가 신목고를 졸업하셨는데 이제 신목고뿐만 아니라 목동에서의 공부는 어떤지 그리고 신목고에서의 공부는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먼저 이제 목동에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학군이잖아요. 목동에 이제 학구열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목동에서 공부하기는 어땠어요? 주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 뭔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친구가 어떤 되게 잘 요약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 왠지 그 학원은 되게 좋아 보이고 나도 다니고 싶고 그럼 또 둘러보면 또 다른 친구는 또 비슷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또 그 학원으로 가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학구열이 되게 높죠. 네. 약간 놀자 분위기가 아니라 공부하자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거 잘 줘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다 줘요? 공유해요? 그렇게? 친구들마다 다르죠. 친구들마다 달라요? 네. 나연 씨도 공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자료가 없었어요. 왜요? 저는 이제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아 인터넷 강의.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자 하면은 흔쾌히 주는 친구가 있고 조금 그래 하는 친구는 이제 눈치 봐서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보고 그랬었어요.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겠네요. 네. 나도 그거 좀 보자.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도 주는 편이었나요?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반전 됐던 것 같아요. 목동이란 곳은 일단 학구열이 높은 곳이었고 그러면 이제 목동에서 신목고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그 목동 고등학교 중에서도 학구열이 되게 높은 편에 속했나요? 딱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간.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신목고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내신이라는 것을 좀 더 따기 쉽다 다른 학교보다. 뭐 아니면 정시 준비하기 좀 힘들다. 아니면 정시 준비하기 좋다.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수능을 준비했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네. 정시 준비하기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선생님들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존중해주자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되게 혼도 많이 났고 좀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에 많이 상처받아 하는 학생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럼 보통 이 내신이나 학종 이런 걸로 많이 가는 거네요. 네, 수능 준비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국어, 과탐 이렇게 해서 보통 내신 문제 낼 때 기출 문제들도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네. 내신 수학 문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기출 문제들은 많이 없었나요? 보통 이게 좀 정시 준비를 좀 해주는 학교들을 보면은 보통 이 기출 문제 많이 변형해서 거의 2학년 때 기출 문제를 거의 다 싹 끝내주잖아요. 정말요? 옆에 있는 목동에서 근데 자기 학교가 너무 좋다고 이거 따로 언급은 못 할 것 같은데 진짜 자기 학교 2학년 때 거의 기출 문제를 거의 반복 숙달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시 공부하기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스로 혼자 해야 된다. 네. 하지만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되게 상담을 요청하면은 되게 잘 해주시고 이제 저를 되게 북돋아 주시는 선생님도 분명 계셨고 되게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신목고의 장점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신목고에 영재학급이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한 학년당 20명이었나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지원서를 넣어서 면접까지 보고 뽑는데 그 학생들을 방과 후에 모아서 또 다른 심화된 실험 같은 것도 하게 해주고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렇게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룹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름은 영재학교예요. 아,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는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런 시스템이 거기서 그러면 이제 뭐 실험도 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네, 그래서 캠퍼도 가고 천문대 가서 막 토성 이런 것도 보고 저희 학교로 탐방도 왔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거기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학교에? 네, 그래서 학식도 먹어보고 되게 그런 실험 같은 거 하면서 많은 좋은 경험을 했었고 또 이제 어떤 강사분들이 오셔서 되게 심화된 수학, 과학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시고 저희는 또 그거 배우고 했었어요. 네. 나연 씨,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못다한 이야기? 지금까지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말 못하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나는 이걸 꼭 말해야 되겠어요. 라는 말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는 늦게 시작하는 게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시작했다 하면은 다들 미쳤어 막 이러잖아요. 재수는 이제 필수네 막 이런 말도 하시고 하는데 정말 마이웨이를 걸으면서 딱 자신의 시간? 나는 이 시간을 걷는다.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쭉 일관성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제 내가 나를 믿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크게 갖고 나에 대한 믿음도 많이 갖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똥남자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서 우리 김나연 씨랑 같이 인터뷰를 모두 다 마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인터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